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부터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 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 유망 종목을 발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세계 이슈들을 진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 깊이 있는 정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시장자본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아주 불법 사항 등을 모두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국내 증시는 이미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0.87% 오른 2,48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투자 주체별로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개인만 600억 원 정도 팔자세고 기관과 외국인은 사자세입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1.4% 오른 877선에서 거래를 진행 중이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해외 이슈를 진단하는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어떤 전문가가 나와 계실지 저희 시청자분들도 매우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은수 멘토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수연의 정보 김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미모의 전문가가 나와 계셔서 저희 시청자분들 채널 고정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이 첫 방송이고 또 첫 코너를 이렇게 맡게 되셨어요. 그래서 각오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각오 한마디요?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좀 박스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 중요한 부분이 해외 투자에서 얼마나 어떻게 투자를 차이를 만들어내느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월요일 이 시간에 해외 선물과 해외 시황으로 그 차이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각오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이슈 거래를 전문가님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해외 시황 마감 어떻게 끝났는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7,15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미니 S&P 500 지수입니다. 0.31% 오른 2,797선에서 마감했네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0.27% 오른 62달러에서 마감했습니다. 골드는 1,322달러에서 마감했네요.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1.23150달러에서 마감을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해외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미국의 고용 호조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는 뉴스입니다. 이로써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수가 감소하면서 미국 생산 증가 우려는 다소 완화됐고요. 덕분에 유가는 3.2%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 멘토님, 네, 첫 번째 이슈 어떤 기사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지금 뉴욕 증시에서 미국 고용 지표가 호조를 나오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이러한 기사인데요. 고용 지표라는 것은 보통 임금 상승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면 고용자 수, 즉 일하는 사람들의 창출, 일자리 창출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의 변동, 그리고 임금 상승, 그리고 실업률 등이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가 굉장히 호조로 나오면서 특히나 기술주 나스닥, 일명 뭐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의 이제 기술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대형주들이 이제 지수를 이제 상승으로 견인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이뤘다는 이러한 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께는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전문가님들은 이 고용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지표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른바 그 고용지표라는 거는, 논팜 페이럴 인플로이먼트라는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로 좀 흔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고용지표에서 사실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이 고용지표가 나오는데요. 이 고용자 수는 고용자 수의 변동성과 그다음에 임금 상승과 임금 하락에 대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렇게 그런 거를 지표화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금 미국 2월 실업률이 4.1%로 지금 나오면서 2000년 12월 이후에 최저치로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 변동과 평균 시간당 수입, 즉 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뉴스에 대해서 자세히 봤는데 사실 이 수치를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비농업 고용자 수는 증가를 했는데 임금 상승률은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임금이 상승을 해야 경기가 호조고 또 경기가 확장세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임금 상승률이 조금 올라줘야지 또 지수가 상승을 한다라고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오히려 지금 임금 상승률은 기대치에 못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전문가님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실 시청자분들 굉장히 좀 의아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았는데 임금 상승률은 좀 떨어졌다. 그런데 지수 자체는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이게 뭔가라고 매우 좀 의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지금 다 올랐는데 평균 지금 시간당 수입이라는 이 임금 상승이 좀 떨어졌단 말이죠. 이 시장이라는 게 좀 해석하기 나름이고 좀 시장 반응에 주로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평가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지표에서 이제 고용자 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임금이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물가가 이게 항상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고용이 되면 임금이 올 거고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상승을 할 테고 물가가 상승을 하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준금리가 너무 빨리 오르지는 않을까 이러한 불안감이 굉장히 심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임금 상승이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조금 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좀 시장에서는 조금 더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나마 좀 안정감을 갖고 있는 이러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미국채 금리가 좀 화두인 상황에서 이 임금 상승률이 오히려 부진한 것이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월에 사실 미국장이 또 폭락을 했었잖아요. 이 때문에 저희 국내 증시도 굉장한 폭락을 이어왔었는데 맞죠? 전문가님? 지금 미 증시 폭락을 했었습니까? 2월에. 임금 상승률이 조금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너무 빨라지진 않을까? 그리고 이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더 그렇게 된다면 더욱 빨라질 것을 우려해서 미 국채 금리도 오른 건데요. 한마디로 지금 미국 전체적인 2월 증시의 폭락은 그 고용지표가 한 몫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이어가서 얘기를 제가 해보면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논팜, 즉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면 이걸 경기가 개선이 되면서 그 다음인 임금 상승률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고용자 수보다 임금과 물가에 대한 이 포커스가 조금 더 중요하다 이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임금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조금 적게 나왔다는 게 오히려 이 환상이었다는 이 안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을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물가와 금리 상승 이슈에 대해서 촉각을 언제든지 곤두 세우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현재 원유 채굴 장비수가 감소하면서 유가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유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채굴 장비수를 그거에 맞춰서 빠르게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원유 채굴 장비수가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 전문가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 기사는요, 지금 원유 채굴, 즉, 이제 채굴을 하는 이 장비 수가 줄었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 3.2%나 상승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사실 원유 채굴 장비 수란 이게 정확한 명칭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베이커 휴즈라는 이 시추 공수가요, 매주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30분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 지표인데요. 베이커 휴즈라는 미국의 유전 장비 공급 업체에서 이제 원유 채굴 장비 수 같은 거를 이제 뽑아낸 건데 사실 저 같은 연구원들은 이걸 리그 카운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베이커 휴즈에서 나오는 이 시추 공수기로 인해서 만약에 이 시추 공수가 늘어난다면 원유의 공급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원유의 그 가격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 원유 이 채굴 장비수가 조금 감소를 하면 그만큼 원유 가격도 원유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고. 근데 지금 문제는 당장 이 베이커 시추 횟수가 당장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2, 3개월 뒤에 늘어나게 되는데 시장은 이걸 먼저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추 공수가 800개에서 796개로 7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베이커 휴즈라는 유전장비 공급업체에서 이제 채굴 장비가 이만큼 줄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장비 수와 유가는 항상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해외 이슈 잘 봤습니다.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이런 이슈들을 또 반영을 해서 저희 전문가들의 매매 전략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해외 선물 시장에 대응하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슈를 지금 지수하고 오일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가이드를 한마디를 하자면 지수와 오일은 화요일까지 상승 방향으로 베팅하자 이렇게 좀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역시 오늘 지수와 오일에 대한 뉴스를 살펴본 만큼 이 지수와 오일에 대한 매매 전략을 살펴주셨는데 근데 지금 화요일이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날짜를 주셨어요. 그런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게 사실 화요일까지라고 제가 이제 콕 집어드린 거는 우선적으로 EIA라는 미국에서 이제 에너지 정보청에서 EIA라는 원유 재고 발표가 나옵니다. 수요일에. 그리고 API라는 미국 석유협회는 이 전날에 장 마감 후에 원유 재고 발표가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원유 재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옳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요일에 EIA 발표 원유 재고까지 지켜보지만 그 전에 큰 이슈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상승 방향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콕 집어서 화요일까지는 상승 방향으로 베팅하자 이렇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수와 오일은 13일 화요일까지는 상승 방향으로 매매하자라는 가이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이드에 맞춰서 우리 매매 전략은 또 어떻게 오늘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서서 시황은 어떤 식으로 끝났었는지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현재 지금 나스닥과 크루드 오일 켜놨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제가 켜놨고요. 이건 크루드 오일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쭉 요즘에 상승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0.47% 상승한 7,13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0.26% 상승한 62.28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시스템으로 좀 매매를 하기 때문에요. 지금 크루드 오일과 이 제 시스템입니다.
현재 지금 쭉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보수적 추세 매매라고 해서 픽이랑 분으로 상관없이 그냥 한 하루에 제가 이제 해놓은 거로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이라고 보시는 건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상승 방향, 즉 매수로 전략을 하자.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로 한 것은 셀이라고 해서 이제 매도 쪽으로 전략을 짜자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전일장 같은 경우는 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300틱 이상의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본 형상입니다. 여기 이쪽에서 계속 매수 방향이 쭉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같은 경우도 또 매수 시그널이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상승 방향으로 현재 61.09에서 61.27까지 저는 충분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본 상황이고요. 낙사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이, 즉 매수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시그널로 통해서 어제장 이어서 오늘도 충분히 매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7,132.25인데요. 현재 지금 이 주요 라인인 7,145선까지도 갈 수 있는 방향 전략이 있다. 그래서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함께 하시면 이슈 분석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김윤수 전문가님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고 저희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올게요.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중국 주식에 대한 유망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코너에는 어떤 전문가님이 또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불러보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은 사실 해외 선물에서 멘토로 굉장히 활약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중국 주식까지 이렇게 알려주시겠다고 찾아오셨어요. 혹시 중국인이시거나 뭐 그런 비밀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비밀이 한 가지 있긴 합니다. 제가 사실 기관에서 근무할 때 글로벌 매크로 전략을 이제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외에 좀 강하다. 물론 국내 주식도 잘합니다만은, 해외도 강하고 전반적으로 글로벌도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도 꽤 많은 연구를 좀 같이 해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아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너무 소개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는 직접 저희 전문가님께서 시황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중국장 전거래일에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차트를 통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장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장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같다. 비슷하게 같지만 이 비슷하게 간 상황 자체가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1월 달에 우리나라가 코스닥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는데 중국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중국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 차트 화면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올랐고 조정을 받을 때도 엄청난 조정을 좀 세게 받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흐름이 거의 우리나라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최근에 헤딩무드,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니까 헤딩무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증시, 위치적으로 가깝기도 하기 때문에요. 사실 중국 증시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상승 마감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CPI, 2월 CPI가 나왔는데 2월 CPI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니까 물가 상승이 좀 올라가면 엄청나게 올라가면 또 그건 나쁜 얘기지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게 경제 성장,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오려면 물가 상승이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감안을 해봤을 때 CPI가 좀 잘 나온 부분, 이 잘 나온 부분 자체가 잘났다는 게 높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반응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중국장이 현재 한반도 긴장 완화 기대 그리고 2월에 CPI 호조 상승 마감 덕분에 저희 국내 증시보다도 더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중국장 지금 현재 국내 주식이 이제 좀 지루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도 좀 눈을 돌려보는 게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현재 환경 문제로 고심하던 중국이 국가급 신도시인 슝안시구를 저탄소 녹색 도시로 건설할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의 2월 신차 판매량이 전년 동일 대비 11% 줄어든 171만 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떤 뉴스인지 먼저 세세한 내용 전달해주세요. 네, 일단 우리가 얘기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슝안신구라고 연초부터 정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슝안신구라는 얘기가 있는데 슝안신구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서울의 일산 분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규모는 거의 서울의 일산 분당인데 거의 서울보다도 더 커요. 서울보다 4배 더 큰 일단 계획 도시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베이징 근처에다가 이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 기능을 좀 분산시키고 싶어요. 베이징이 워낙에 좀 인구밀도 높고 막 공기도 안 좋고 오염도 심하게 되고 물도 별로고 막 사람들이 이제 삶의 질을 따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의 포인트는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자기가 모든 안을 내고 모든 계획을 갖춰가지고 진행했던 게 바로 이 슝안신구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도시를 건설하는 건데, 이 도시를 건설할 때 약간 녹색 도시, 그러니까 저탄소, 그 다음에 이제 계획 경제 하듯이 이제 물도 좀 깨끗하게 하고, 공기도 상당히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의 규모가 한 4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0조 중에 이제 환경 쪽에 쏟아부은 돈만 160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160조 원 정도인데 이 정도는 엄청난 돈을 부어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사실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중국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칼을 아주 빼드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이 슝안신구를 환경오염 관리 지구로 선정을 했는지 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환경오염 관련 지구로 신청했다기보다 약간 이게 정치적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정치적이 어떤 거냐면 이 시진핑 주석이 정말 이게 상징성이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집권 개헌을 하게 되면서 집권 연장이 된 상태죠. 연장이 된 상태에서 자신의 그 계획에 맞춰서 하는 그 도시를 하나 건설함으로써 그 거기에 대한 이제 권력에 대한 그 집중이죠. 집중과 그 다음에 아성을 이제 만드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만드는데 대신 또 삶의 질을,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의 상당한 불평 불만들을 많이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 공기의 질이나 삶의 질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당히 많은 상징성이 부여되는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신차 판매량 뉴스입니다. 어떤 뉴스인지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신차 같은 경우는 일단 2월에 이제 각 전월 수치가 나옵니다. 1월에는 2월 개 나오고 3월 됐으니까 이제 2월 개 나왔겠죠. 2월 신차 판매 대수가 나왔는데 전년 동월 대비 떨어졌어요. 11% 떨어졌는데 당연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춘절 일주일을 노르기 때문에
놀았다기보다는 열심히 이제 가족도 만나고, 이제 중국은 추절이 연휴가 길지 않습니까? 한 달에 3분의 1이 쉬어요. 그러니까 11풋, 1월보다 11풋 떨어졌다는 얘기는 선방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발표는 중국 자동차 공업 협회에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포커스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승용차 판매량은 오히려 늘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양해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해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양해 마지막에 이제 개원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는데, 이 양해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운행거리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슈가 나오면서 중국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자동차 관련주도 포커스를 좀 맞춰보면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차이나 이슈를 좀 바탕으로 해서 저희 매매 전략도 또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희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도 한 줄 평으로 가이드 부탁드릴게요. 네, 한 줄 평을 좀 얘기 드리자면 중국의 확고한 이름 체제 그리고 정부 정책에는 맞서지 말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굳이 왜 이런 가이드를 주셨나요? 예, 첫 번째로 이제 개헌안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반대가 2표 나왔어요. 예, 반대가 2표 나왔는데 확실히 중국은 정치적으로 맞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맞서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맞서지 말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이제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가 무늬만 배터리 차들이 있어요. 막 배터리 하나로 100km밖에 못 가는 그런 차들을 만들었고 보조금만 막 받아내는 그런 업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이 양해해서 이제 저 배터리 운행 거리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배터리 전기차가 성장하긴 하지만 무늬만 배터리 차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중국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한 줄 평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슈에서 자동차 관련한 또 뉴스를 짚어본 만큼 중국의 또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중국이 자동차를 막 처음부터 막 만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대부분 중국 자동차에 어떻게 돼 있냐면 해외 유명 브랜드와 합작회사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장 예를 들기 쉬운 게 뭐냐면 상해 자동차인데 상해 자동차 같은 경우는 GM하고 크라이슬러랑 합작해서 설립한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동차 중에 이제 북경 현대, 우리가 현대차와 함께 북경의 현대차 해가지고 합작법이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회사가 있고, 그다음 광저우 혼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광저우 혼다 이제 자회사로는 이제 GAC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 다음에 GAC 도요타 해가지고 합작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이슈가 되는 차가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중회사 지리 자동차 그룹이라고 있는데 지리라고도 하는데 전 지리라고 하겠습니다. 지리 자동차 회사가 다임러와 지금 합작되어 있는데 다임러 최대 주주입니다. 다임러가 어디 갖고 있냐면요. 벤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하는 자동차 기업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두 개만 꼽아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시리즈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 그래도 1등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우리 1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등은 바로 상해 자동차 그룹입니다. 상해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 최대 자동차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최대 자동차 그룹이지만 GM과 크라이슬러의 합작법인으로 해서 만든 자동차 브랜드가 또 있고 자체 브랜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상해 자동차 얘기 드리는 이유가 GM 자체가 중국의 다이렉트로 합작회사가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GM 대우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GM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의미에서도 좀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자동차 점유율 26%로 전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작 브랜드 중에 폭스바겐하고 GM, 폭스바겐이랑도 같이 합작을 하고 있고 GM이랑도 같이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브랜드 SUV, 요즘에 중국 사람들 SUV 상당히 좋아하고 있다고 해요. SUV가 상당히 자체 브랜드로 만들었던 SUV가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전기차를 출시하게 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전기차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과 재평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 흐름을 좀 잘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상위자동차 이렇게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차트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일봉이고요. 일봉 보면 재미없어요. 월봉을 보시면 됩니다. 월봉이 지금 2014년부터 2015년 초에 잠깐 떨어진 걸 빼고는 계속 우상향만 하는 그런 정말 드라마 같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건 일봉인데요. 일봉상에서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지점을 현재 지금 최근에 제가 이 방송 한 2, 3일 전에만 있어도 좀 강력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었겠는데, 강력하게 얘기 드리기보다는 랩의 가이드를 좀 드리자면 상위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매수가를 지금 바로 덤비기보다는 살짝 누림목 조정 나왔을 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5.140년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꼭 잡으시겠다 하신 분들은 33.970 부분에서 좀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목표가는 43위안 정도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딱 이렇게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현대차 월봉이고요. 그 다음 이게 상해차 월봉입니다. 상해차 월봉과 현대차 월봉은 이렇게 위아래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극명한 차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대차가 지금 여기서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해차가 훨씬 우상향 추세가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점을 유리라는 점, 전기차 쪽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중국 자동차 기업 중에 상해 자동차를 말씀해 주셨고요. 구체적인 목표가도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머징 마켓에서 역시 큰 시장은 중국이겠죠.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에서 글로벌 전문가로 불리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 부장님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앤가이드 한 화면으로 정리하고 저희는 코인 이슈앤가이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엄선된 정보만을 드리는 저희 코인 이슈앤가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코인 이슈앤가이드에서는 함께 해주실 전문가께서 직접 저희 자리에 출연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자기소개나 혹시 각오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여러 면을 함께 알아볼 전문가 이선주 멘토인데요. 암호화폐 시장 사실 투기 열풍에만 치우쳐서 그 본질에 대해서 사실 간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세뿐만 아니라 정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는 시간 가져면서 함께 또 올바른 방향성 가져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코인 이슈앤가이드 시간에서도 저희 전문가님이 직접 시세를 읊어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업비트 기준 9시 기준으로 저희 시세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6% 이상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455원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에이다 같은 경우도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상승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퀀텀 같은 경우도 5%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 비트코인 캐시가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또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세 알아봤고요. 다음은 거래량 순위별 국내 코인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블록체인인 비트코인 역시나 2천억 원 이상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에이다가 1,000억 원 이상의 거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3위는 리플이고요. 4위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인데 여기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위 안에 든 게 이더리움이네요. 거래량 순위 모두 5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거래량 순위에서 항상 비트코인이 1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래량 순위는 사실 잘 바뀌지 않죠? 네, 많이 바뀌진 않는데 워낙 또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1, 2위까지는 유지가 되되 3, 4위, 5위는 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해서요. 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이렇게 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저 이선주 전문가님께서 또 매일매일 거래량도 살펴주시니까요. 저 시청자분들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 이슈를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암호화폐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이 9,000달러대로 하락을 했었다라는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보안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뉴스입니다.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10,000달러 선을 회복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오늘 이슈로 선택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준이 되는 그 시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락에 대해서 만약 하락을 한다면 다른 그런 암호화폐들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다루게 됐고요. 일단 거래소 규제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정부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암호화폐 그 거래소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소송은 불사하고 또 폐쇄까지도 단행하겠다고 강력 경고를 했습니다. 즉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고 연방증권법에 따라서 거래소로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은 SEC의 증권거래소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규제가 엄격해지면은 암호화폐 시세가 좀 휘청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지금 1만 달러 선으로 다시 회복은 했지만 또 9,000달러대로 내려오기도 했고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 중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심정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지금 SEC가 어떤 회사인지 혹은 어떤 기업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SEC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SEC는 시큐리티스 앤드 익스체인지 커미션의 약자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데요. 이 미국 증시에서 이뤄지는 그 거래를 감시 감독하는 정부의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거래소에서 이제 그 규제에 신고를 하고 그 안에 그 법안 틀 안에 갖고 가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SEC 규제 즉 공권력의 개입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세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직속기관이라고 하니까 공신력은 상당한 기관이었다라고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에도 또 다른 하락 요인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있었나요? 네, 여러 악재들이 좀 겹쳤어요. 일단 홍콩의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해킹설이 좀 돌았고요. 또 더불어서 일본 정부의 규제도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7개 거래소에 행정처분을 하고 그중에 2곳은 이제 영업정지
금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규제 악화들이 좀 같이 겹쳤고 또 마지막으로 이 마운트곡스라는 법정 관리인이 있는데 이 마운트곡스는 2014년 일본의 큰 거래소이긴 했지만 해킹이 돼서 파산을 했거든요. 그 법정 관리인이 사실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는데 한 4억 달러 정도를 이미 그 현금화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19억 달러의 가상화폐 이것도 또 처분할 계획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시키면 좀 환경적인 부분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좀 이따 가이드평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환경적인 면이 아무래도 좀 다져진다면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기사네요. 네, 지난달이죠. 삼성전자가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HYPR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바일 생체 인증 그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투자 자회사 삼성넥스트도 100억 달러나 되는 그 규모를 단행하기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HYPR이 무슨 회사냐? 2014년에 설립이 돼서요.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분산형 생체 인식 암호화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이 암호화폐의 기본적인 기술로 알려진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여러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핵심이 바로 데이터 분산을 통해서 해킹의 방지를 하는 건데요. 중앙 서버에 대한 해킹 위험을 좀 피하기 위해서 즉 각 사용자의 그 장치에다가 자격 증명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이런 분산형으로 되기 때문에 해킹에도 안전하고요. 또 이 생체 인식 자료가 사실 갤럭시 폰 이런 것들도 홍채 인식, 지문 인식 그리고 뭐 아이폰 X에서도 이제 얼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안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격 증명이 되는 생체 인식을 활용을 함으로써 어쩌다 보다도 진보화되게 첨단 기술을 응용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모바일 결제까지 생체 인식이 해킹에 대한 위험 때문에 아무래도 활발화되지 않는데 이 폰 모바일 기기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는 점점 이런 모바일 결제라든지 다양한 업계에도 또 삼성전자가 삼성 패스 통합을 해서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갤럭시 S9에도 이런 블록체인 관련한 기반들이 빨리 속속 들어오는 건가요? 네, 지금도 아마 이게 아직 9에 대한 기술을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채택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 관련한 이슈는 사실상 우리 삼성전자 주식에 좀 호재인 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이런 뉴스가 혹시 암호화폐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사실 뭐 암호화폐 시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요.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활발하게 있으면 암호화폐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호로 보기 때문에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그 굴지 1위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미치고 활발하게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미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응용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도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슈로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주식 혹시 블록체인 기술과 기반해서도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소량 또 함께 좀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희 코인 이슈여행 가이드와 함께하면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인 이슈를 잘 봤고요. 그러면 우리 이슈들을 또 반영을 해서 매매 가이드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셔야 되잖아요. 오늘의 가이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 오늘의 가이드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은 시련을 겪은 후에 이제 좀 단단하게 다져진다라는 사자성어로 쓰이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어구를 주셨는지. 네, 그 의미 비슷한데요. 사실 이제 미국 SEC를 비롯해서 각국 나라들의 거래소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휘청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제도권 안에 그 금융 시스템과도 같이 융화가 되면서 또 법안의 틀에 조금씩 다가가는 그런 모습,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당장의 이런 움직임들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시세에 뭐 약간 하락을 이끌 수도 있겠지만 결국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더 땅을 단단히 불확실성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시면 또 투자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선주 전문가님께서 매일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한 정보를 또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자, 오늘은요, 암호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되는 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 기술 좀 PPT로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프 이런 것들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중간 시스템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거래를 하다 보면 해킹, 보안이 뚫리면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블록체인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의 거래 기록 그리고 정보들이 이 블록 하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럼 이 블록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체인처럼 연결돼서 블록체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블록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다른 블록들에도 공유가 되기 때문에 어떤 해킹이나 어떤 정보를 빼낼 때 하나만 건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블록들, 퍼져 있는 블록들을 다 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정보를 빼내기 힘들겠죠. 그래서 보안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24시간 항상 갱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보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들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게 상용화되고 점점 발전하다 보면은 또 세상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강의가 조금 더 남아있는 부분이 또 나머지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뭐 블록체인 기술이 퍼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구 규모로 확장을 시켰을 때 뭐 크루드 오일이라든지 뭐 골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산되는 그런 것들 뭐 천연 자원과 마찬가지로 분산이 돼 있다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 좀 쉽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냥 분산된 정보를 이제 항상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해킹 보안에 좀 안전화되고 이것이 상용화되면은 또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된다면 또 새로운 세상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저희 이선주 전문가님이 알려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암호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내용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일단 화폐라는 게 이제 현금을 이런 화폐로 써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에 이제 이용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폐를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요. 뭐 이렇게 약간 전자 시스템을 좀 응용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화폐의 정의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다루는 암호화폐는요. 이 전자화폐와 가상화폐의 중간자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화폐가 이제 뱅킹이라든지 전자결제 등에 쓰이고 있고요. 또 가상화폐는 게임머니, 포인트에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가상화폐로 많이 불리고 있어서 저도 이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암호화폐를 말해야 되는데 가상화폐로도 말이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상화폐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유럽 은행감독청, 미국 재무부에서 내린 정의에 따르면 정부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발자가 이제 발행 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 이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암호화폐, 뭐 저희가 지금 말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성격, 게임머니나 포인트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암호화폐라고 말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암호화폐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요. 한마디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을 해서 암호화에서 분산 발행이 되고 또 일정한 네트워크의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자 정보라고 또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암호화폐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봤는데요. 아직까지도 가상화폐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암호화폐라고 정정해서 불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선주 전문가님, 네. 앞으로 계속해서 출연을 해주시나요? 네, 그럼요. 불러주시면 언제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귀에 쑥쑥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또 직접 이렇게 또 PPT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같이 하신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척척 박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혹시 암호화폐 관련해서 조금 투자를 주의할 점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자, 암호화폐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오늘 저희 방송하는 것처럼 정의랑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워낙 급락장 변동성이 크고 또 안정화되지는 아직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과 그런 여러 가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좀 제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코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떠셨을지 저도 같이 궁금합니다.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암호화폐부터 중국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유망 투자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만 그래도 끝난 게 아니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문과 영업행위, 유사 수신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불법사항들 모두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투자자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